여러분들도 기여분이나 유류분에서는 여러 가지 입증이 필요하고 그래야 제대로 자기 몫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제가 이런 대법원 판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기여분 주장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이런 판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질문을 하나 읽어드리겠는데,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게 아니라 일단 판례가 있었는데 그것에 관해서 질문을 구성한 겁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 3남매를 두고 43년간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7년 전 저에게 함께 살던 집을 증여하고 최근에 사망했습니다. 그 집이 남편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망 후 자녀 3명이 저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유류분으로 이 집의 일부를 주게 되면 월세를 살아야 될 형편입니다. 제가 이 집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결국은 이제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유류분 제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는 체제 하에서는 생전이나 사후에 재산 처분의 자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또는 사후에 유언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유증이나 또는 생전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민법에서 1979년에 도입한 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류분이라는 건 결국 상속분 중에서 일정 비율은 반드시 받게 해주자, 이제 이게 유류분의 취지인데, 그래서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존속하고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이게 이제 유류분의 비율인데요. 이제 그런데 이게 재산 처분의 자유가 있는데, 이게 유류분이라는 게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제 헌재의 위헌심판 제청이 되어 있고, 또 형제 자매들 간에 상속을 할 때 유류분이라는 건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례에 관해서 1심하고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우자가 증여받은 집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이 집이 7년 전에 증여받은 것이라고 해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자녀들은 해당 부동산 중 각 9분의 1씩의 유류분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1심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9분의 1이라는 개념은 자녀가 3명이고 배우자가 있으니까 1, 1, 1, 1.5 합치면 4.5분의 1이 한 사람의 법정상속분인데, 그것의 반이 이제 9분의 1이 유류분이라는 취지고요. 결국은 1심하고 2심은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던 남편이 이를 모두 처한테 증여를 했다면 증여 재산 전부가 배우자의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유류분을 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게 이제 1심하고 항소심의 판단인 거고요. 대법원의 판단은 여기서 이제 완전히 1심하고 이제 항소심 판단하고 달랐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8일 판결입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 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1심, 2심하고 정반대되는 판결이잖아요. 그리고 기여분이라는 게 결국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 적도 없고, 그런데 법원에서는 배우자한테 미리 증여한 것은, 이것은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는 자기 사후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위해서
중에서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특별 수익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 정반대되는 판결이죠. 이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기업은 주장할 수 없다. 이게 2015년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2011년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기업은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2015년 판결에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한번 기여분에 대한 판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배우자의 일반적인 내조와 헌신은 통상적인 기여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판례 대부분이 지금 기여분이 특별해야 되는데 이제 특별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기여에 불과하다. 이래서 인정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해드린 대법원 판결은 기여자에게 기여의 대가를 돌려주는 것은 특별 수익이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 배우자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배우자의 생계나 이런 것을 이제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고 이게 판례 내용이 그런데 결국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전체가 얼마냐, 남은 게 얼마고 미리 가져간 건 얼마냐, 이제 이런 걸 다 따져서 고려하고 특히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후에 혼자 생계 유지가 가능하냐 이런 것까지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판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법률 같은 것을 개정을 해서라도 어떤 입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여분이나 유류분에 대한 판례를 이제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여분이나 유류분에서는 여러 가지 입증이 필요하고 그래야 제대로 자기 몫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